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그리고 컬러리스트 기사 필기 대비 과정 5번째 과목 색채 디자인의 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모든 필기 강의가 거의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우리 색채 디자인. 자, 이 색채 디자인은 이제 실제 우리가 배웠던 이 색에 관련한 지식을 가지고 컬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써먹어야 되는 분야. 자, 모든 디자인 분야에 이 컬러, 색채를 적용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적용되어지는 분야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는 디자인의 분류와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디자인이라는 분야는 뭐 하는 거라고 했었죠? 디자인은 자, 어떤 분야입니까? 디자인 분야라고 얘기를 하기로 했어요. 디자인 분야란 인간의 행복,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를 다루는 그러한 분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디자인 분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980년대 이후에 이제 이 디자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분화하게 했지만 사실은 이렇게 딱딱딱 구분짓기가 어렵습니다. 딱 이것은 뭐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서로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렇게 엮여져 있지만 이렇게 총 3가지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시각 디자인입니다. 무슨 디자인? 시각 디자인. 자, 그 다음 무슨 디자인? 제품 디자인. 그 다음에 하나 마지막 우리 뭐였습니까? 이미 전 시간에 공부했었죠, 그죠? 자, 마지막이 환경 디자인입니다. 자, 시각, 제품, 환경 디자인.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목적으로 한다? 인간의 행복을 목적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가? 자, 시각 디자인은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이라 그래서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는 디자인. 그러니까 소통을 통해서 자, 소통을 뭐 하는 거죠? 디자인하는 거다라고 했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서로 불행한 이유가 뭘까요? 서로 올바르게 소통하지 못해서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이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어떠한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이 소통을 디자인하는 모든 분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시각 디자이너라고 하고 그 분야를 시각 디자인 분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품 디자인은 도구에 관련한 거죠. 영어로는 프로덕트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도구입니다. 이 안경도 도구고요. 이 옷도 도구고요. 이 칠판도 도구고요. 이 분필도 도구입니다. 도구들은 우리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우리의 가치, 우리의 어떤 그 편리함과 그 편리함을 통해서 행복함을 또 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도구에 관련한 거. 그 다음 환경이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자연, 또 이 그 공간의 개념입니다. 무슨 개념? 공간. 우리가 어떠한 공간에 있는가. 그래서 이제, 실내 공간과 실외 공간, 실외, 실내 이 2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대표적으로 디자인을 나누는 그 분류의 요즘에 대표적인 게 바로 시각, 제품, 환경. 이걸 가지고 돈을 벌면 무슨 디자인? 상업 디자인 또는 산업 디자인이 된다 얘기했었고요. 이걸 가지고 공익의 그 행복을 추구하는 디자인을 우리 무슨 디자인이라고 한다? 공공 디자인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시각과 제품과 환경과 시각이 다 이렇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함께 엮여져 있거든요. 사실은 제품과 환경 안에 이 시각 디자인적인 개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게시판에 대한 예를 들었었죠. 자, 이렇게 구분을 이제 크게 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차 디자인, 그 다음에 3차 디자인, 그 다음에 4차 디자인이라는 식의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차, 3차, 4차를 구분하는 그 기준은 2차는 평면적인 개념이고 3차는 입체적인 개념이고 그 다음에 4차는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가끔 요즘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원래는 이제 이게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사라든가 시각 디자인 산업 기사 이런 시험에 나오고 컬러에서는 잘 나오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이제는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의 분야를 분류하는 방법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각 디자인은 좀 이 평면적인 개념이 많고요. 제품 디자인은 이 입체적인 개념이 많고요. 환경 디자인이 공간적 개념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시각에도 2차, 3차, 4차 개념이 있고 제품에도 2차, 3차, 4차의 개념이 있습니다. 환경 디자인만 이제 공간이라고 했으니까 공간 개념만 존재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그 분류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 이제 그 컬러 색채가 이 시각에도 적용이 되고 제품에도 적용이 되고 환경에도 이 컬러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각각 분야를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시각 디자인 분야에 대한 공부도 할 것이고 제품 디자인에 대한 공부도 할 것이고 환경 디자인에 대한 또 우리가 사실은 이 색채라는 것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컬러를 많이 지금 현장에서 많이 적용하고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냐 그러면 패션이랑 미용 분야에서 가장 많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예. 유독 더 색채가 좀 더 많이 사용되고 있죠. 물론 다른 분야도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지만 컬러리스트가 적극적으로 요즘에 그 활동하고 또 직업군으로서 이렇게 역할을 하는 분야가 바로 패션과 미용 쪽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 여러분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패션과나 미용과 학생들 또는 그 관련한 직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패션은 어디에 속합니까? 이 제품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뭐 시각의 개념을 가질 수도 있어요. 왜? 어떠한 정보를 전달할 목적의 옷도 있으니까. 미용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 분야 공부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시각, 제품, 환경, 패션, 미용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 또 플러스 공공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우리 색채 디자인 파트에 배워야 할 모든 과목은 끝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를 하고 각 분야별의 특징 그리고 뭐 그 분야마다 있는 어떤 전문 용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차라는 것은 평면적인 개념인데 이 시각 디자인에서의 평면 그러면 우리 기본적으로 뭐 심볼이나 그래픽, 뭐 리플릿, 편집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같은 일반적인 인쇄 디자인들, 인쇄 광고나 인쇄 디자인들은 거의 대부분 인쇄 광고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몇 차다? 2차다. 그런데 3차 개념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시각 디자인에서의 3차 입체는 입체 디자인이라고 하지 않고 준입체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한다? 준입체 디자인. 준입체는 뭐냐? 입체는 아닌데 입체에 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POP 디자인 같은 거, POP 구매 시점 광고라고 하죠. 그러니까 판매를 하는 시점에 광고를 여러 개로 이렇게 뭐 포스터도 붙여놓고 배너도 붙여놓은 그 모든 이쁜 글씨 같은 것들 다 막 이렇게 그 광고할 때 붙여놓은 그 전시하거나 할 때 이렇게 핸드폰 진열해 놓으면 거기다 막 포스터도 붙여놓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그 모든 걸 POP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입체는 다양한 광고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POP를 준입체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가 뭐 CI 디자인, CIP, 기업 이미지 통합하는 디자인도 준입체 디자인. 이 안에는 뭐 심볼이니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인 디자인 같은 거, 사인, 간판 디자인 얘기하는 거죠. 간판도 입체로 보는 것이고 자, 포장지 하게 되면 2차입니다. 포장지는 몇 차? 2차 디자인인데 포장, 패키지 디자인은, 포장 디자인은 준입체, 3차 디자인이라고 하죠. 왜? 입체적인 모양의 그 포장지의 입체 모양을 갖추기 때문에 준입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요. 4차 디자인 같은 경우는 뭐 TV나 이런 뭐 CF, 영화 또는 무대 있죠? 무대 디자인. 이 무대 디자인도 어디요? 시각 디자인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공간 개념이기 때문에 4차 시각 디자인으로 구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분하는 시험 문제들이 간혹 출제가 요즘에 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제품 디자인의 2차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품이죠. 그래서 옷감 같은 텍스타일 디자인, 그죠? 텍스타일, 벽지, 카펫, 뭐 이런 거, 인테리어 패브릭 디자인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제품에 들어가지만 그 제품의 어떤 그 디자인 외형적인 모습들이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2차 디자인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뭐라고 합니까? 제품 디자인 나머지는 다 3차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환경 디자인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공간 개념만 존재를 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디자인 분야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여러분 시각 디자인은 시각이니까 눈으로 보기 좋게끔 뭔가를 만드는 그런 개념 아닙니다. 코로 하면 후각 디자인이고 귀로 하면 청각 디자인이고 입으로 하면 미각 디자인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아셨죠? 이건 소통이에요.
Visual Communication Design,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고 소통의 대표로 비주얼을 놨을 뿐이에요. 왜? 우리 오감 중에 가장 많은 정보를 받아들여지는 부분, 정보를 많이 소통하는 부분이 뭐기 때문에, 시각이기 때문에 소통의 대표로 시각을 놨을 뿐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각각 2차, 3차, 4차로 이렇게 구분을 짓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후에 공부할 것은 시각, 제품, 환경, 패션, 미용, 공공 디자인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그것을 거기에 어떻게 컬러 색채 계획을 적용할 것인가를 이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뭐부터 우리 이야기를 해보냐? 자, 교재는 이제 환경 디자인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 디자인, environment 디자인 그러죠. 영어로도 좀 기억해 두세요. 자, 환경은 어떤 개념이라고 했었습니까? 공간 개념이다. 무슨 개념이다? 공간 개념이다. 자, 디자인의 항상 대상과 중심은 누구다? 인간이다. 인간, 사람이에요. 아셨습니까? 그 사람이 행복해지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공간 하면은 뭐야? 두 가지 공간이 있죠. 대표적으로 실내라는 공간과 또 무슨 공간이 있어요? 실외라는 공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공간을 우리가 인테리어라고 하고요. 실외를 익스테리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내를 디자인하는 것을 인테리어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환경 디자인은요. 일단은 이 공간 개념인데 이 실내와 실외 있는데 이 실외라는 것은 이제 실내는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실내를 디자인하는 거죠. 그죠? 실내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주거 공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사무 공간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화장실도 실내 디자인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자동차 안은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그것도 실내 디자인에 포함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실내를 잘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행복도 그 다음에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아셨습니까? 자, 그래서 실외는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도시 경관 뭐라고요? 도시 경관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들어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환경 디자인과 관련된 분야들은 뭐 실내 디자인, 그다음 디스플레이 디자인, 건축 디자인, 오개 디자인, 그다음 인테리어 디자인, 조경 디자인, 스트리트 퍼니처 디자인, 그다음에 도시 경관, 생태 그린 디자인 뭐 이런 것들, 에코 디자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 실외에서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도시 경관뿐만 아니라 자연과 우주까지 우리 인간이 요즘에 어떻습니까? 우주에도 나가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자연과 우주까지 다 포함한 공간을 우리가 보통 실외에서 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도시 경관을 넘어선 자연과 우주의 경관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자연이라는 것은 자, 우리 인간이 어때요? 우리가 막 써도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자연을 막 개발을 해보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 욕심에 의해서 막 개발하고 나서 이 자연의 어떤 생태계나 어떤 이런 자연의 그 질서가 깨져버리면 그것의 피해를 누가 입죠? 예, 고스란히 우리 인간들이 입더라 이거죠. 지금도 우리가 이산화탄소 양을 줄이지 않으면 이제 온난화라든가 이로 인해서 우리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미래 예측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 자연과 우주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게 이제 실외 환경 디자인 안에 포함을 시킨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자연에 관련했을 때는 지속 가능한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친환경적 디자인 뭐가 있습니까? 그린 디자인, 에코 디자인, 생태 디자인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린, 에코, 생태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자, 이 환경 디자인을 할 때 이제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일단은 그 환경을 지속 가능한이란 뭐냐면 할 수만 있다면 환경을 우리가 보통 우리 인간이 손이 닿기 시작하면 그것은 인공적인 거예요. 그죠? 자연 속에 손이 닿는 순간 그것은 자연미를 깨는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자연미를 지속 가능한 지키면서 거기에 인공미를 추가하는 식의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조화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자연미와 인공미를 조화롭게 균형감 있게 하는 것이 이 환경 디자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다. 이걸 참 잘하는 민족이 있는데 어디예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한옥이라든가 이 건축물들을 보면은 상당히 자연 친화적 건물이고, 그리고 자연 훼손하거나 하는 것들보다는 질서와 조화를 만들어내는, 도리어 지금 짓는 아파트나 지금 짓는 건물들이 훨씬 어때요? 예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그 한옥보다 훨씬 디자인적이지 않은 경우가, 물론 편리하긴 하지만 경우가 좀 꽤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환경을, 자연을 보호하는,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 자연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집만 달랑 지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그 주변에 공공기관들 있죠, 그죠? 공공기관, 학교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쇼핑할 수 있는 그런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그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배치들이 상당히 어떻게 기능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색채를 적용할 때 우리가 이 환경색, 주변의 환경색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 왜냐 그러면은 이제 간판 같은 것도 그렇고 건물의 색도 그렇고, 건물은 그 사람의 것이지만 어떠한 도시 경관 안에 있는 건물이 외적으로 보여지는 부분, 간판이라든가 그 건물의 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체 경관의 어떠한 부분에 그 경관을 깨트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의 것이 아니에요. 건물 안의 것은 자기 것이라 할 수 있지만 바깥으로 나가 보여지는 순간 자기 것이긴 하지만 공간, 경관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건 공공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간판도 그렇고 다 국가에서 이렇게 법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색이라는 것을 고려해서 경관을 깨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재료도 상당히 친환경적이고 자연의 색과 관련한 색들을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광선, 온도, 기후 등의 자연색을 고려해야 하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이 환경 디자인에 있어서의 조건이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도 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내용들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환경 디자인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우리 하나하나씩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환경 디자인에서 실내 디자인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실외 디자인이 있다고 했었죠. 그죠? 예, 실외의 가장 대표적인 거 그러면 사실은 경관입니다. 뭐라고요? 경관. 그래서 우리 경관을 디자인하는 걸 뭐라고요? 경관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경관. 예. 자, 이 경관인 디자인에서 여러분들 좀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은 이 경관 또한 두 가지가 있죠. 자연적인 경관과 인공적인 경관 두 가지가 있겠죠. 자, 그래서 두 가지는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디자인을 할 때는 위치라든가 경관의 위치라든가, 특히 경관의 위치, 크기, 그리고 색, 그다음 형태, 선, 질감, 농담 등을 모두 고려해서 디자인을 해야 한다,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경관은 보통 어떻게 나눈다? 멀리 있는 원경, 그 다음에 중간 정도의 거리인 중경, 가까이에 있는 근경,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랑, 그 다음에 움직이는 동적 경관을 스킨스라고 하고요. 정적 경관은 씬으로 표현된다. 요게 이제 시험 문제 좀 조금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교재를 보시게 되면은 경관 디자인은 결국 살고 있는 도시 경관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디자인에 비해서 참 고려해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고, 또 이 디자인 안에 이해관계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간판 하나만 가려고 해도 그거 고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간판을 갈아야 되는 대상들은 다 이해관계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 지역의 어떠한 특징도 잘 드러내야 하고, 그리고 어떤 그 디자인을 할 때 전체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또 시간적, 공간적 연속성을 파악해야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경관 디자인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관 종류들을 보게 되면 뭐 천연미적 경관, 파노라믹한 경관, 포위된 경관, 초점적 경관, 터널적, 세부적, 순간적 경관, 이런 분류가 있긴 한데 이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데 제가 그냥 정리를 해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교재를 보고 읽어보시면 되겠고, 일단 경관 디자인에서는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내 디자인에서 하나가 이제 전시 디자인이죠. 전시 디자인. 자, 전시 디자인은 전시의 목적이 뭡니까?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전시 디자인은 물론 실내 환경 디자인에 포함되지만 이건 시각 디자인과도 상당히 어떻다? 연관성이 있다.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시 디자인이.
또는 디스플레이 디자인이라고 하죠, 그죠? 예, 이 디스플레이도 참 재밌는 분야의 디자인이기도 하는데, 여하튼 이 디스플레이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 그 제품이나 이런 전시하고자 하는 전시물 자체가 어때요? 돋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돋보이게 만드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할 때 고려해야 될 것들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 상품이 어떤 것이냐, 또 장소가 어떠냐, 또 소도구, 조명, 그리고 가격 표시, 뭐 기타 등등의 다양한 것들이 연출될 수가 있어요. 그죠? 디스플레이 디자인, 전시 디자인은 뭐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뭐 전시 디자인은 진열하다 뭐 이런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진열하고 전시한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뭐 매장, 뭐 작게는 매장부터 윈도우, 전시장, 엑스포 등 뭐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이 전시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외 디자인에서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조경 디자인입니다. 조경 디자인. 이 조경 디자인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많이 얘기를 하냐면은 그냥 조경이라는 게 뭐예요? 나무를 심는 거죠, 그죠? 나무를 심고 그 나무를 어떻게 배치하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너무 가깝게 배치를 해서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안전에 문제가 있대요. 왜냐하면은 그 어떤 반대편에서 어떤 사고나 사건이 일어날 때 서로 육안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 거리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배열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조경학에도 다양한 그런 분야의 학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미학, 조경사, 조경계획, 설계 이런 것들 등등 되게 많고요. 1900년 그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조경학과가 설치되면서 이 실외 디자인에 있어서 이 조경 디자인이 상당히 발전을 했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내 디자인 대표적인 게 이제 인테리어 디자인이겠죠, 그죠? 인테리어 디자인. 자, 실내의 전시 디자인과 함께 있는 게 뭐예요? 인테리어. 자, 인테리어 디자인은 상당히 많이 일반화되어 있는 디자인 중에 하나죠, 그죠? 실내 디자인에 있어서 종류는 다양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작업 공간도 있을 수 있고, 생활 공간도 있을 것이고, 또 공공 공간이 있을 것이고, 어떠한 또 그 특수 공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주택의 어떤 뭐 객실도 될 수 있고, 호텔의 객실, 뭐 병원의 병실, 기숙사의 침실 이런 거, 또 사무실에 대한 인테리어도 할 수 있겠죠, 그죠? 업무를 보는 일반 사무실도 있을 것이고, 또 연구실이나 교실 등이 있을 것이고, 또 상업 목적의 인테리어도 있을 것이고, 그죠? 장사하고 돈을 벌기 위한 유흥업소라든가 커피숍, 식당, 뭐 라운지, 나이트클럽, 극장, 공연장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뭐 공공 인테리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공공 공간이 뭐예요? 뭐 전철이나 기차역, 터미널, 미술관, 이런 박물관 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고요. 또 제가 이제 강남에서 사무실 있다 보니까 이 강남역 저희 11번 출구거든요. 그쪽이 이게 아주 집값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거기 진짜 마음이 아픈 거는 진짜 많이 망해요. 예. 진짜 많이 1년에 진짜 망하는 집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매번 망할 때마다 인테리어를 하는데 야, 저 인테리어만 잘해도 참 돈 벌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인테리어를 상당히 잘하는데, 그럼 인테리어 디자인을 할 때 단순하게 보기 좋게끔만 만드느냐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 회사 장사하고자 하는 산업하고자 하는 그 회사의 어떤 아이덴티티도 나와야 되겠고, 다양한 뭐 음향 효과, 냉난방, 뭐 공기 조절, 유지 관리비, 그다음 실내 공간의 분위기, 재료, 신미성, 경제성, 뭐 공간의 이미지 부가, 고객의 요구, 또 기후, 풍토 이런 인테리어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조건과 그 디자인을 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할 그런 변수들이 상당히 많은, 특히 시각, 제품, 환경 중에서 이해관계자도 많고 또 고려해야 할 조건이 제일 많은 디자인이 바로 환경 디자인입니다. 단순하게 보기 좋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인테리어를 할 때 시공을 하게 되죠. 이제 두 가지 환경 디자인은 설계와 시공으로 나눕니다. 뭐라요? 설계와 시공. 자, 설계는 기획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시공은 기능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설계를 할 때 이제 뭘 하죠? 도면을 그리죠. 설계 도면을 그리는데 간혹 가다가 이 설계 도면에 대한 시험 문제들이 나오는데 선생님이 교재에 몇 가지 정리를 해놨습니다.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시험에 이제 나왔던 것들 중에 하나가 시방서, 그 다음에 견적도, 설명도, 전개도 이런 특수 목적의 도면들 이런 시험 문제 간혹 나오니까 여러분들 좀 교재를 보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실내에 어떠한 시공을 할 때 이제 공간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이제 바닥이 있어요. 바닥. 뭐가 있습니까? 바닥이죠. 사람이 직접 접촉을 하는, 그리고 실내의 요소 중에서 가장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인간이 가장 많은 접촉을 하는 부분이고 수평적보다 요소다라고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정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천정. 자, 가장 밝아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 그럼 바로 천정이 가장 밝습니다. 색을 우리가 칠할 때도 천정이 가장 밝아야 돼요. 왜냐하면 보통 천정 위에 조명이 달리잖아요. 그러면 그 조명이 밝은 천정에 반사돼서 좀 더 은은하고 밝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효율도 올라가고 또 보기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상대적으로 가장 어둡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이제 어느 게 더 밝을까요? 라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마찬가지 천정도 수평적 요소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정은 유해한 빛이나 뭐 소리,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문인데 이 문은 우리 인간이 사람이 이렇게 출입할 수 있는 개구부죠, 개구부. 그 다음에 이제 벽과 창이 있습니다. 자, 벽과 창. 자, 벽과 창. 벽은 이 실내 공간의 크기와 형태를 결정하는 그러한 그 요소이고요. 그 다음에 뭐 조망, 환기, 채광, 통풍 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죠. 그죠? 창은. 그 다음에 기둥 및 보가 있습니다. 자, 기둥 및 보. 자, 기둥은 힘을 받쳐주는 것이고요. 기둥과 기둥을 연결해주는 부분을 우리는 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둥은 철이나 강철, 콘크리트 골조로 해가지고 무게를 지탱하는 부분이고 우리 바닥이나 청정같이 수평적 요소가 아니라 이는 뭐다? 벽과 창과 같은 수평적 요소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보는 이제 기둥은 수직적 요소고 보는 수평적 요소가 되겠죠. 그죠? 예, 이렇게 돼 있고 이것과 함께 이제 마감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이라든가 그 안에 또 뭐가 들어갑니까? 가구 같은 것들도 같이 들어가서 실내를 이루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실내 디자인은 어떻게 과정을 가느냐. 자, 우리 요것도 시험 문제에 가끔 나옵니다. 먼저 우리가 기획을 항상 시공을 설계를 먼저 하는데 설계는 뭐예요? 문제인식, 자료 수집, 분석, 평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기획 설계를 합니다. 첫 번째 기획 단계를 거치죠. 문제인식, 자료 수집, 분석, 평가.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기본 설계를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실시 설계.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 마지막에 공사 감리. 물론 이게 이제 다 이렇게 네 가지보다 더 복잡하게 놓을 수도 있어요, 사이사이. 근데 이제 시험에 나온 그 프로세스는 이 실내 디자인의 과정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기획, 기본, 실시, 감리. 감리는 뭐냐? 제대로 설계 도면에 나와 있는 대로 제대로 시공을 했는지를 검사하고 감사하는 것을 우리는 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환경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서도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뭐 배웠습니까? 일단은 그 디자인의 분류에 대해서, 그죠? 디자인의 분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분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환경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교재 순서대로 할게요. 패션, 미용, 그 다음에 시각, 제품, 공공 디자인. 이렇게 5가지만 공부를 하면 이제 환경 디자인도, 디자인 파트도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색채 디자인 파트를 할 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제는 이 디자인을 공부하면서도 디자인이 뭔지를 모르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수두룩합니다. 디자이너가 되는데 디자인이 뭔지를 모르고 공부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말이 되지 않죠. 그죠? 자, 디자인은 누가 대상입니까?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그 디자인의 업무도
기획 업무와 기능 업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디자인이라는 것은 하나의 분야이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하여튼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관련한 일을 하는 분야가 바로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각은 뭐예요? 소통을 가지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제품 디자인은 도구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환경 디자인은 공간을 가지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컬러, 색채 디자인은 뭡니까? 색을 가지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분야의 일을 하는 사람들, 색채 디자인 분야 또는 컬러리스트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한 개념을 머리에 잘 숙지하시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패션, 그 다음 미용 분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항상 파트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라? 교재, 선생님 책 가지고 암기하라고 하셨죠, 그죠? 네, 꼭 암기를 하시고, 처음에 암기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외워지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이해합니다. 까먹어도 괜찮으니까 일단 외워보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어가면서 점점 더 암기를 하고 또 오류, 내가 모르는 것들 다시 알아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